8시 10분. 시간 좀 지났네. 분석 끝나고 표 올려야 되니까.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어제 뭐 뉴욕시티랑 해가지고 양키스랑 엮어서 잘 들어왔고 메인 연타 좋고요. 물브 오늘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확실해 보이는 게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별점 3개를 뭘 줘야 될지 솔직히 아직 좀 고민이야. 분석해보고 결정을 할 건데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이거다 싶은 것까지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가봅시다. 좀 깔끔하게 갑시다. 첫 번째 토론토 대 피츠. 일단 오늘 경기 연장 14회까지 갔나 이게? 예? 배지환이 실수해가지고 낭낭한 플라이볼 놓치더니 연장 14회 맞냐? 연장 14회까지 갔어요. 그러고도 이거 8.5였죠? 그러고도 언더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내일 선발은 기쿠치 대 미치켈러. 서로 이제 좋은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기쿠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조금 불안했어요. 디트전 같은 경우도 공이 좀 다 읽히는 느낌이었어. 읽히면서 좀 난타를 당했고 그 전 경기 화삭전도 6이닝 3실점이긴 합니다만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페이스가 특히 뭐 직전 디트전에 난타 당했을 때는 구속까지도 평균 구속도 이제 본인 원래 구속보다 1에서 2마일 정도까지도 떨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좀 우려가 되는 불안한 날이에요. 이게 그냥 맞은 거면은 뭐 원래 한 번씩 맞잖아. 누구든 휠로도 맞고 뭐 누군 다 맞잖아요. 그냥 맞았구나 하겠는데 구속이 떨어졌던 거는 조금 확실히 좀 불안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이제 미치 켈러는 출발이 시즌 시작 자체가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4월에 이제 본인 원래 구속 때보다 조금 떨어져 있었죠. 그래도 구위가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그런 구위가 힘을 못 받으니까 좀 많이 맞아 나갔습니다만 이제 5월 들어서면서 회복하면서 성적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서로 약간 좀 반대되는 타이밍에 만났어요. 뭐 에인절스전 1, 2 포함해서 최근 계속 6이닝 먹어주면서 뭐 한두 점씩만 주고 있어서 최근 기세 자체는 뭐 미치 켈러가 어쨌든 좋은데 문제는 피츠버그가 불펜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피츠버그 경기를 한 5월 초나 4월 달에는 제가 피치 경기를 꽤 갔었던 것 같은 뭐 언더도 주력으로 찍어버리고 7.5일 때 역밴데도 프렌도 막 몇 번 갔었던 것 같은데 5월 중순 넘어가고는 제가 피츠버그 경기를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뭔가 기억에 간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버 찍게도 불펜이 불안하다 보니까 애매하고 승패도 뭔가 마찬가지로 불펜이 불안하니까 좀 애매하고 반대 찍을 때나 뭐 좀 갔었나?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오늘도 좀 그래요. 선발은 지금 최근에 뭔가 흐름만 보면은 미치 켈러가 크게 꿀릴 것 같은 날은 아닌데 이 뒤가 불안하니까 켈러가 뭐 7회 잘 던지면 뭐 7회나 8회까지도 던질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일찍 내려가면은 뭐 5회까지 버티고 내려가면 뭐 사실상 좀 빡세고 6회까지 버텨도 뒤에 불펜이 어떻게 막아줄지 솔직히 기대가 조금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 이 경기는 그래도 피츠버그가 해볼 만한 것 같긴 해서 피츠 프렌 쪽으로 그래도 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 7.5바로 보겠습니다. 기쿠치가 지난 경기 조금 구속도 떨어지고 조금 불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 물론 호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츠버그가 자완 상대로 뭐 우완보다는 자완이 오히려 더 강점이 있기도 하거든요. 타율 점수 내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 미치켈러도 잘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 점수를 줄만해요. 거기에 불펜에서 뭐 충분히 더 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는 프렌 오버로 보겠습니다. 프렌 오버. 이거 7.5지. 7.5바. 물분은 저 5할까지는 해. 못해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말수 형님. 그냥 따라오면 돼요. 오늘 뭐 못 먹어도 다음엔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 축구는 제가 워낙 못했는데 물분은 중간 이상은 해. 예. 연타 좋고 축구로 귀신같이 본전 됐잖아. 물분 먹어놓고. 그리고 볼티 대 이게 아니지. 이거 다음 경기지. 볼티 대 템파.
제가 이 정도 하려고 무려 2년을 버렸어요 형님. 뿌띠 형님이나 뭐 레미 형님은 아실 거 2년을 허송세월 물보하다가 중간에 낙 버리고 막 이러면서 2년을 넘게 준비했어. 이번엔 좀 그래도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게 1, 2년에 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 근데 분석하는 법 자체는 확실히 많이 올라왔어. 어쨌든 볼티 대 템파, 브래디시 대 이제 타지 브래들리. 브래디시 같은 경우 이제 부상 복귀 후에 대체로 이제 조금 관리받으면서 던지긴 했어요. 99 이상을 안 던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경기 화삭전에 브래디시가 그때 5번째였나? 복귀 이후에 이제 좀 많이 던질 때가 됐다 하고 딱 그 경기에 109 던졌습니다. 7이닝 노히트 11K. 상당히 좋은 피칭을 가져갔고 이번 시즌 아직까지 피홈런을 맞질 않았어요. 피홈런이 없습니다. 복귀 이후에는 뭐 4, 5이닝씩 던질 때는 초반에 부상 복귀 초반에 좀 불안불안했던 경기들도 솔직히 있었는데 뭐 직전 경기 내용 보면 확실히 물론 상대가 화삭이었던 걸 감안해야겠습니다만 가락구는 있고 물론 이게 템파전에 브래디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템파베이 상대로 강하진 않았던 게 좀 걸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뭔가 털릴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도 컬스 정도의 기대치는 못해도 6이닝 3실점 정도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더 잘 던질 수도 있고 그 정도 사이드로 보고 타지 브래들리는 이제 템파베이에서 뭐 맥클라렌 이런 애들 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빠른 공 던지는 놈이죠. 나머지 애들 다 똥볼로인데 90마일 중후반대 빠른 공에 뭐 스플리터나 뭐 커터 커브까지 변화골들도 지금 나름대로 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전 캔자스전도 상당히 좀 호투를 보여줬고 더군다나 얘가 좀 나오는 게 타이밍이 좀 괜찮아요. 왜냐면 앞에 다 똥볼들이 채워주다가 얘가 딱 나오니까 상대팀들이 타이밍을 못 잡는 부분도 있어. 딱 등판했을 초반에 특히나. 어쨌든 간에 직전 캔자스전까지도 상당히 호투를 보여줬고 물론 보스턴전에 7이닝 5실점으로 처맞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이닝은 먹어줬었고 그때 5실점 준 거는 뭐 보스턴전 연달아 만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점대인데 어쨌든 좀 빡세긴 했었는데 볼티 상대전은 작년에 2번 만나서 5이닝 3실점에 6이닝 2실점 나쁘지 않았었고 볼티 불펜은 제가 어젠가? 어제 경기지 참 말씀드렸듯이 볼티가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불펜을 많이 아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필승조 거의 전원 다 나왔습니다. 2점차 승부였기 때문에 전원 다 나왔었고 뭐 내일도 뭐 콜롬이나 이런 애들은 좀 연토라서 불펜에서 좀 빠질 것 같긴 한데 그 나머지 애들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오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따 그래도 볼티가 좀 더 낫고 불펜 싸움으로 가도 볼티가 해볼 만한 사이즈인 것 같아서 이거 그래도 볼티 사이드로 보고 언어바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볼티 승의 언더로. 그리고 보스턴 대 니트. 오늘 하우크가 상당히 호투를 하면서 보스턴이 승리를 좀 가져갔는데 내일은 이제 크리스웰 대 리스올스. 크리스웰이 지난 볼티전에 난타를 당했죠. 80마일이즈 후반대 똥볼. 똥볼의 한계인가? 잘 던지다가 좀 호투를 쳐맞았고 기본적으로 기록상으로 낮 경기에 좀 약한 모습이 있는데 사실 좀 불안해요. 지난 경기도 제구가 완전하지 못했고 장타도 너무 많이 맞았어 솔직히. 오늘도 디트로이트가 본인들이 빠따가 완전히 죽어있는 게 아니라면 칠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 크리스웰 지금. 그리고 리솔슨이 뭐 어느 정도 던져주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리솔슨이 잘 던져요. 방울 봐봐. 평균 자체점 1.92 찍혀있고 근데 그 왼쪽을 보면은 1승 5패예요. 저렇게 잘 던졌는데 1승 5패야. 10번 등판해서 팀이 2승인가 밖에 없어. 본인도 승을 한 번밖에 못 먹었고 그 1승도 지난 토너토전에 먹었죠. 뭐 잘 던지는데 뭔가 이기질 못하니까 그게 좀 뭐 걸리는 부분인데 뭐 올슨이 어쨌든 간에 계속 잘 던져주고 있어요. 좌타자 상대로도 올 시즌 특히나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상대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선발에 있어서 디트가 좀 나아 보이고 불펜 쌍가면 솔직히 요즘 디트 불펜도 현찮아가지고 이제 막 4월 달이나 그때 디트가 불펜 엄청 좋았었는데 5월 넘어오고 5월 중순 넘어가고부터 좀 막 계속 맞아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보스턴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불펜이 뭐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디트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디트 사이드로. 그래도 승을 먹은 올슨
좀 연속으로 좀 먹어줘라. 어쨌든 이렇게 보고 클벨 대 워싱. 라이블리 대 미첼 파커. 일단은 클블이 콴이 복귀하자마자 좀 잘 치긴 하더라고요. 5월 초인가 그때 콴이 나가리 돼가지고 이제 콴이 이번 시 빠따가면 상당히 좋은데 좀 아쉬웠습니다만 복귀해가지고 바로 좀 잘 쳐지는 모습에 있어서 클블의 빠따가 한층 더 나쁘지 않아진 것 같고, 일단 선발은 라이블리 대 파커인데 제가 볼 땐 비슷비슷해요. 라이블리도 그렇고 파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기대치는 라이블리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파커는 아무리 잘 던져도 5, 6이닝 딸이야. 그냥 그 이상 못 던져요. 보통 이제 5이닝 많이 던지고 거기에 이제 실점도 최근에 3점씩 계속 주고. 라이블리 같은 경우는 빠른 공이 크게 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스위퍼가 메이저 와서 상당히 좀 좋아졌고, 이 정도까지 잘 던질 정도인가 싶기는 해요. 뭐 운도 좀 따라주는 것 같고, 이상하게 홈런만 맞으면 솔로 홈런밖에 안 맞아. 그리고 앞에 주자가 없어요. 홈런 맞을 때 홈런 3번 맞았는데 3점 준 날도 있어. 5월달에. 그래서 오늘도 워싱턴 상대로 앵간치는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철 파커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즌 배요 느낌 나기도 해요. 약간 공무원이야. 3실점 공무원. 5-3-6-3 주구장창. 시즌 아주 극초반에는 상대 타자들이 타이밍 못 잡아가지고 처음 보니까 뭐 무실점 호투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맞아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피칭 내용 보면은 딱 한 30점 정도 줄만한 피칭 내용이 있고 딱 결과도 그래요. 5-3-6-3 계속 불고기 메타로다가 찍어주고 있어서 오늘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서 선발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불펜 싸움 가면 저는 클블이 당연히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클블 승으로 보겠습니다. 환 복귀도 좀 영향이 있고 선발은 비슷비슷하거나 호투했을 때는 라이블리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불펜 가면 클블이 유리하니까 클리블랜드 승. 그리고 매츠 대 애리조나. 머나야 대 채콘인데, 와 오늘 제가 매츠 서브로 갔었는데 진짜 또 불러날 뻔하더라. 진짜. 아니 얘들은 진짜 불러내 왔더니 또 불러나는 줄 알았어. 이게 진짜 팀 컬러가 무시를 못하는 게, 제가 그래도 애들끼리 미팅했다라고 어제 다저스전 그 더블헤드 이후로 팀 미팅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 경기 이겼잖아. 그래서 어제는 원래 죽어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어제 한번 믿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9회 초에 4점 주면서 진짜 한 번만 더 맞았으면 불론이었습니다. 야 5점 차 리드인데도 불론이 간당간당해야 되나 팀이? 어쨌든 간에 매치는 불펜에 좀 부상이 많은데 선발은 일단은 머나야가 당연히 훨씬 좋아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머나야가 뭐 볼질에다가 홈런도 더럽게 많이 맞고, 오늘은 물론 홈이긴 합니다. 원정 가서 엄청 못 던지고 합니다만 그게 다 좋아졌어요. 볼질은 줄었고 피홈런도 줄었고 홈원정 기복 없고, 올 시즌 들어오면서 조금 바뀐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은 보여주는데 믿을 수가 없어 매치의 불펜은. 오늘도 보면서 진짜 저거를 일반승만 하는 거 보면서, 물론 매치를 마인을 찍은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내일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 니코니콘이거든요. 채코니가 나오는데 물론 이게 4연전이라 오늘 이겨도 매치가 수입은 아니에요. 4연전이야 4연전. 이게 수입전이었으면 진짜로 못 갔어. 원래 매치가 맨날 첫 2경기 내주고 수입전만 딸랑 해가지고 한 경기 이길까 말까 하잖아. 그게 매치인데 귀신같이 2경기 이기고 수입전에 지는 그 그림도 생각을 했는데 4연전이야 4연전. 내일 모레 이제 퀸타나 대 브랜든 팟 마지막 경기 남아있고, 이게 이제 3번째 경기라 이거 그래도 애리조나도 빠따가 한동안 안 터지다가 오늘 많이 쳤는데 마지막에 4점까지 내면서 그래도 선발에 있어서 이거 매치가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게 불펜 가면 장담을 못해요. 불펜 애리조나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머나야가 좀 점수 좀 주면은 뭐 애리조나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고 있어도 불펜 가서 매치가 좀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승패보다는 언어버가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저는 오바를 먼저 보고요. 머나야도 막 깔끔하게 막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볼넷이 좀 줄었다 뿐이지 아직도 카운트 싸움은 좀 길게 가져가서 막 길게 던지는 경우도 많이 없고, 그래서 오바를 먼저 보고 체코니도 뭐 좌밥이니까 승패로 갈 거면은 뭐 뭘 찍어도 솔직히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애리조나 프렌이나 매치 승이나 좀 고민을 했는데 또 매치 승으로 보겠습니다. 또 매치 승 보고 다음 경기 애틀 대 오클인가? 애틀란타 대 오클. 이 경기도 뭐 선발 보는 순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뭐 어느 바로 뭐 따로 돌려 찍으면 모르겠습니다. 승패로 갈 거면 이거 뭐 애틀란타 마인밖에 못 찍지. 그죠? 브룩스에다가 상대 선발 세일인데, 세일이 원정에서는 조금 불안, 점수를 줄 때는 좀 줘요. 지난 경기도 피치 전에 한 점 줬잖아, 한 점. 근데 브룩스는 털 수 있냐? 애틀란타요? 애틀란타가 빠따가 오늘도 물론 상대가 시어스여긴 했습니다. 빠따가 뭔가 시원시원하게 터지는 경기가 별로 없어요. 애틀란타가 지난번에 맥스 프리드 나왔을 때도 2대 0으로 간신히 마인 찍었죠. 오늘도 2점 차 간신히 마인이고, 선발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좋은데 뭔가 빠따르미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사이즈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기는. 세일도 5월달에 존나 좋았지만 지금 6월이거든요. 한 달 넘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투수들도 그 이달의 투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그러니까 달 월별로 기복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몇 월 달에 존나 잘 던졌다가 그 다음 달 넘어가면 귀신같이 좀 더 점수 주거나 하는 경우들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잖아. 달이 지나왔단 말이야. 5월에 세일은 내가 믿어. 6월은 뭔가 슬슬 다칠 때도 좀 된 것 같고, 느낌상 존나 갈리긴 했거든요. 계속 7이닝씩 던져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선택지가 있나요? 애틀란타 마헨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마헨. 이게 상대 뭐야 오클 투수라도 좀 멀쩡한 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브룩스잖아. 설명 너무 길게 했나? 애틀란타 마헨. 오늘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쨌든 마인 또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메이슨 밀러가 저번에 템파베이전 2이닝 이틀 전인가 던져가지고 오늘 밀러도 못 나와요. 그리고 마이애미 대 텍사스. 이 경기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웨더스도 요즘, 그러니까 둘 다 웨더스도 그렇고 로렌첸도 그렇고 요즘 둘 다 폼이 괜찮아요. 5월달 웨더스 같은 경우 5월달 전부 컬스입니다. 등판한 경기 전부 컬스. 로렌첸도 4월 중순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부상 복귀해가지고 초반에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최근 경기들에서 확실히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두 투수를 양팀 빠다가 크게 막 공략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특히나 마이미가 이틀 연속으로 8.9점인가 점수 많이 냈거든요. 좀 완전히 식어버릴 때 됐고, 로렌첸 최근 기세도 좋으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도 시거가 못 치면 점수가 안 나요. 오늘도 시거가 홈런을 못 쳤죠. 최근에 계속 치다가 오늘 하루 못 친 거긴 한데, 오늘도 2루타인가 하나밖에 못 쳤는데, 2루타 하나? 2루타 하나면 잘 친 건데, 어쨌든 간에 루타 하나 쳤는데,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꽤나 호투할 것이다. 아마 뭐 로렌츠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엔간하면 호투할 거고, 2점 이상 잘 안 줄 것 같고, 이제 웨더스가 좀 걸리긴 하는데 맞을 때도 됐고, 뭐 큰 거 맞으면 또 넘어가니까 그게 좀 불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텍사스 승을 보거나 아니면은 언더를 찍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 승이라 이 기준점 몇이었지? 8.5지? 8.5 언더. 계속 쭉쭉 가서 이렇게 대 화삭. 오늘 이걸 갔어야 되는데 서브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면서도, 어제 조합 짜면서도 미러키 경기를 안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미러키 승이든 오바든. 저는 갔으면 오바를 갔을 것 같은데 여지없이 그냥 개오바에다가 미러키가 또 불안불안하더니 개 박살내서 이겨주더라고요. 근데 어제 7.5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선발 정도 되면 7.5 인정하지. 개소 대 크로체. 기본적으로 뭐 크로체 같은 경우 너무 잘 던지고 있죠. 볼티모어와의 직전 경기도 뭐 나쁘지 않았었고, 지금 5월달 5번 등판해서 3실점이에요. 3번이 무실점. 물론 이제 화삭 불펜이
불펜이 점수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합니다만 크로시 자체는 공이 너무 좋아 기본적으로. 거기에 자완이잖아요. 미러키는 자완을 못 칩니다 기본적으로. 자완만 나왔다 하면은 저 지난번에 이제 스틸 상대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스틸이 최근에 불안했던 부분 있었습니다만 미러키 상대로 강했던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스틸이 간만에 7이닝 무실점 후투까지 쳤잖아. 오늘 크로시 상대로 미러키가 제가 볼 땐 많이 내야 1, 2점 아닐까? 지금 던지는 그 기세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원래 그리고 자원 상대를 못 치니까. 개서 같은 경우도 미러키 투수 유망주인데 5월 10일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첫 번째 경기가 이제 루이스전 6이닝 무실점에 그 다음 경기 피츠는 5이닝 2실점 마이애미 원정 가서 이제 6이닝 5실점인가 했는데 그때 제가 컵스 경기할 때 말씀드렸었죠. 감독이 너무 늦게 내렸다고. 누가 봐도 힘 다 빠져가지고 배팅볼 던지는데 그냥 계속 썼어요. 계속 쳐맞아가지고 점수 준 거야. 그러니까 멀쩡할 때 맞은 게 아니에요. 힘 다 빠졌을 때 야 이거 투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야구를 보는 눈은 별로 없거든요. 형님데 분석이 날 줄 알지. 내가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계속 던지게 시키더라고. 여지없이 그냥 땅땅땅 맞고 그냥 뒤지던데. 이게 좀 감독 문제였지. 사실 개서 자체가 뭔가 초반에 불안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냥 쳐맞은 거고. 그래서 오늘도 뭐 화삭 상대로 충분히 개서도 호투할 것 같고 크로쉬도 뭐 최근 흐름 너무 좋으니까 이 경기에는 언더가 괜찮지 않나? 불펜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만 이 화삭 경기도 이 불펜이 불안한 데는 불펜에서 쳐맞을까봐 걸려요. 또 미러키가 빠따가 있는 팀이잖아. 예상대로 뭐 무실점 하다가도 불펜 막 비기닝 내버리면 또 오바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언더 쪽. 좀 언더 보고 비빌라면 이 경기밖에 없어요. 진짜로 비빌라면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크로셰 개호투하고 불펜이 어떻게 후루꾸루 딱딱딱 막아서 이게 불펜이 뭐 5, 6이닝 던지는 건 모르겠습니다. 크로셰면은 진짜 길게 던져야 뭐 2, 3이닝 던질 거 아니에요. 그거 정도면 뭐 운만 따라줘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컵스 대 이제 신시내티 이게 내일 비 올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스틸이 좀 전에 봤었던 이제 미러키 상대로 뭐 호투를 하긴 했어요. 오늘 있었던 경우 이제 뭐 신시가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컵스가 불펜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사드가 2이닝 길게 못 끌고 간다. 제 생각보다는 뭐 아사드가 잘 던지긴 했는데 역시 불펜 가서 쳐맞고 신시내티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거는 솔직히 선발이 둘 다 제가 볼 때는 헌터 그린이 지금 상황에선 더 안정적인 것 같고요. 스틸 같은 경우도 원래 가락구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 시즌 부상 복귀 이후에 계속 맞아가던 모습들에서 지난 경기 7이닝 무실점으로 딱 호투를 했어요. 근데 그게 호투를 하는 상대가 하필 미러키인 게 걸려. 미러키는 원래 좌완을 못 치거든요. 다른 팀 상대로 호투했으면은 좀 확실히 반등했구나 하겠는데 원래 못 치던 새끼들 상대로 호투한 거니까. 그리고 미러키 상대로 원래 스틸이 존나 잘 던졌거든요.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대치는 이전 경기들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스틸이 신시내티 상대로 기록이 되게 안 좋기는 해요. 올해는 당연히 뭐 올해는 아직까지 맞대결이 없고 작년 재작년 동안 2년 동안 이제 4번 만나서 2번을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그냥 중간에 내려갔어. 무너져가지고 예전에 불펜 시절 그때 이제 스틸이 지금만큼 이제 기대감이 없을 때 그냥 전향한 투수 시절 뽀시래기 시절에 이제 그때도 신시한테 좀 고전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신시한테 만나서 크게 힘을 쓴 적이 없어요. 실점은 거의 매경기 했었고 실점을 안 한 적이 없을걸 거의 등판에서.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러키전이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 호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도 조금은 일말의 의심이라도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헌터 그린은 그냥 요즘 너무 좋아요. 강속구 투수답게 뭐 원래 제구에서 좀 문제가 있고 볼줄도 많이 하고 그러다 한가운데 던져서 넘어가고 약간 그런 작년도 그렇고 매년 그랬었는데 이닝도 많이 못 먹고 볼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올 시즌은 확실히 이닝도 많이 먹고 비교적 이제 볼넷도 지금까지 기록적으로는 덜 내주긴 했어요. 기록적으로는 볼질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록적으로는 좀 덜 내줬었고 다저스를 연짝으로 만났고 그 전에 애리조나도 연짝으로 만났고 투수 입장에도 굉장히 어렵거든. 연속으로 만나니까 어제 왔던 애 또 오늘 또 보고 등판 때마다 이제 같은 그 타자도 상대하는 게 어려운데 그렇게 만났음에도 털리진 않았습니다. 대체로 콜스권 찍어줬고 오늘도 시카고 컵스가 사실 이번 시즌 계속 치러 오면서 파이어볼러 상대로 제가 제 기억상 이건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 기억에 파이어볼러 상대로 재미 본 기억이 없어 컵스가.
그러니까 좀 똥볼러들이나 이런 투수들은 좀 잘 털었던 것 같은데 파이어볼로 나오면 여지없이 저득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헌터그린도 꽤나 잘 던질 가능성이 음, 높지 않을까 싶어서 컵스가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불펜이 지금 부상자가 많아서 불안하잖아요. 오늘도 털렸는데 오늘도 필승수 나와서 털렸거든요. 이기려면은 진짜 한두 점 정도 헌터그린한테 두세 점? 한두 점 뽑고 스틸이 한 7, 8이닝 먹고 나머지 불펜이 한두 이닝 어떻게 딱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면 컵스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시시네티도 불펜이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만 쓸 수 있는 카드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컵스 승 찍을 바에는 제가 볼 때 막아서 이겨야 돼. 패서 이기긴 힘들어 헌터그린을. 그래서 언더가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승패로 찔 거면 시시네티 프렌 쪽. 그래서 저는 신시내티 프렌 그리고 7.5 언더 보겠습니다. 7.5 언더. 그리고 뭐 어떤 거지? 잠시만요. 샘프 대 양키스로 갈까? 오늘은 고마웠다 양키스. 저는 제가 양키스를 주력으로 찍었는데 그냥 믿었어요. 왜냐? 오늘 못 가기 때문에 내일도 좀 빡세거든요. 내일도 코르테스야. 양키스가. 그래서 어제 빨대면 요즘 너무 잘 던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긴다고 가는데 그리고 양키스가 6월달에 일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뒤로 갈수록 불리하거든. 승 먹어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로건앱 대 포흉. 지난 4월달에 이제 포흉이 한번 클리블랜드전에 땜빵 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때 6이닝 1실점인가 뭐 좀 잘 던졌던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막 크게 기대치가 있는 놈은 아닙니다. 막 구위가 뛰어난 유형도 아니고요. 다만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샘프 빠따 때문에 걸려. 빠따 때문에. 그러니까 로건앱이 사실 난타당해서 그냥 안타를 많이 맞아가지고 홈런 말고 홈런 외에 안타를 많이 맞아서 무너진 적은 있어도 홈런 맞고 무너지는 투수는 사실 별로 아니긴 하거든요. 양키스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휘키스 상대로 저지가 이제 두 방 쳐가지고 뭐 승리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양키스도 홈런으로 점수 내는 팀이잖아 오늘처럼. 뭔가 난타질 해가지고 점수 내는 팀도 아니고 해서 로건앱이 제 생각에는 호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더군다나 이거 오라클 파크에서 또 뭐 어제도 오늘도 윅스였는데 내일도 웹이잖아. 땅볼 유도하는 애들 만나가지고 연속으로 이게 막 홈런 몇 방씩 치기에는 확률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로건앱이 더군다나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함도 좀 떨쳐냈거든요. 어디였죠? 아무튼 직접 원정 경기 7이닝 1실점인가? 상당히 잘 던졌잖아. 그래서 로건앱은 잘 던질 것 같은데 이 포흉이 잘 던질지 말지를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칠만 합니다. 대충 한 뭐 4점 중반대 투수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샘프 빠따가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잘 쳤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분석할 때 죽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죽어있는 게 맞는 빠따다라고 말씀드려 오늘 하나도 못 쳤잖아. 오늘도 그 뭐야 점수 낸 거 거의 다 뭐 에러 내고 막 수비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낸 거지. 솔직히 빨대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냥 투구수도 그냥 뭐 완전히 조절이 잘 됐었고 해서 이게 선발에서만 버티면 양키스가 당연히 유리한데 샘프가 얼마나 칠지를 모르겠어요. 포티스 상대로 뽑는 게 정배인데 못 뽑아도 안 이상할 것 같단 말이지 샘프라서.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어제 갔잖아. 어제 그냥 양키스 뽑아 먹었으니까 샘프로 보겠습니다. 샘프로 찍는다면은 동배당이긴 한데 샘프로 보겠습니다. 샘프로 좀 쳐주길 바라면서 샘프 승 요렇게 보고 마무리하게. 아니다 축구가 있지. 대현님 고맙습니다. 축구가 있지. 그리고 마지막 내가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형님들은? 어디가 이길라나? 돌문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배당 올라갔네. 일단 돌문 부상자는 왼쪽 측면 수비의 벤세바이니.
얘 정도 빠져 있어. 얘 정도. 얘나 이제 뭐 몇 명 애들은 얘 하나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세바인이. 레알 같은 경우는 추아메니가 아마 못 나올 거예요. 추아메니 미드필더 쪽에 뭐 알라바도 그렇고. 그리고 골키퍼도 뭐 루닌이 못 뛰겠죠. 루닌이 근데 뭐 애초에 서브니까 서브가 아니라 뭐 쿠르투아나 케파 아마 쿠르투아가 나올 거고. 부상자는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둘 다 레알이 뭐 추하면 좀 크긴 합니다만 무승부 한 표. 레알 버리는 레알 가슴은 둘문. 그게 정확하게 한국인 정서 아니야? 머리로는 그래도 강팀이 나은 것 같은데 가슴으로 뭔가 그 열세인 팀을 또 찍고 싶은 게. 근데 두 팀 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불안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는 딱 보기에는 지난번에 파리전도 그렇고 파리전 1대0 1대0 합산 2대0으로 올라와서 파리전을 야 수비 기깔나게 했네. 함정은 이제 저 두 경기에서 골대가 6번을 맞췄다는 6번 맞나?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내가 숫자가 헷갈리네. 6번이죠? 1차전에 2번 2차전에 4번 아니야? 저 두 경기에서 도합 골대를 6번을 맞췄다라는 거. 참고로 두 경기 XG 값이 파리가 4가 넘습니다. 근데 무득점을 해서 거의 뭐 경기장 뒤편에서 진짜 찐 하나님 강림에서 지금 거의 기도하고 있던 수준으로 뽀록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게 도르트문트의 지금 이 팀이 진정으로 수비가 좋은 것인가? 저렇게 많은 골 찬스를 내줬던 파리가 병신인 건가? 내줬는데도 못 넣은 파리가 병신. 어쨌든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도르트문트 수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수비의 전술은 좋아. 측면에 빠른 자원들을 조금 더 수비적으로 이런 전술적인 포인트는 좋은데 기본적인 개인 기량에 있어서 수비가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파리전도 그냥 들어갔다 했는데 골대 맞고 들어갔다 했는데 골대 맞고 들어갔다 했는데 선방이고 기회를 많이 내주긴 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보이지 않는 문제는 경기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가 너무 세니까 레알은 경기력이 안 좋아도 뭐 어떻게든 골은 넣어요. 한 번 찬스가 와도 그거 골 넣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골 넣던가. 벨링햄이 시즌 초반에 얼마나 많이 레알 마드리드 구했습니까? 레알이 어려웠던 경기에서 극장승을 한 게 한두 경기가 아니에요. 올 시즌 제 기억에는 10경기가 넘어요. 10경기가. 애초에 이렇게 강한 팀이 10경기를 극장승을 한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레알 마드리드 초반에 잘 안 갔거든요. 경기력이 뭐 좀 좋았을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시원치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극장으로 다 이겼어. 근데 레알이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도 극장으로 이겼잖아요. 그때도 극장의 신이야 거의. 저 살면서 이렇게 많이 극장으로 이기는 팀 처음 봐요. 축구를 10년 20년 가까이 봤는데 옛날에 퍼거슨 시절 맨유 제외하고 이 정도로 극장승이 많은 팀은 처음 봐 진짜로. 뭐 퍼기 타임이 아니라 안첼로 타임이야 진짜. 그게 불안하다는 거죠. 이거는 단판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불안한 경기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도르트문트전에 나오면은 또 한 경기에서 결정력이 안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레알이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감안했을 때 골을 못 넣을 것 같지는 않은데 2골 이상 3골 이상 넣을 수 있느냐는 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가 원래 결승전이 죄다 언더야 죄다. 참고로 4연속 언더인가 그래요. 4연속 언더인가. 거기다가 결승 단판은 워낙 이변도 많고 이번이 제가 볼 때는 결승전 치고는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레알드 돌문. 어떻게 결승전인데 역배팀이 5점대 배당 가까운 배당을 받을 수 4.3배네. 5점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상당히 높잖아. 이게 옛날에 첼시 대 바이에른 뮌헨은 옛날 드록신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정도 배당 받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때 드록신이 해줘가지고 첼시가 이겼거든요. 그때 제외하고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배당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면 투엘이 우승했을 때나 최근에 첼시. 근데 저는 레알이 이길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의 저 4강전 6골 때 운을 다 썼어. 운을. 레알의 극장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 뭔가 골에 대한 기대치는 확실히 레알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가 전체적으로 글쎄요.
오히려 레알 선수들의 그런 뭐 빠른 발이나 이런 것들 수비하다가 공격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지난 경기는 그리고 파리였잖아요. 레알은 파리보다 수비가 훨씬 좋아요. 밸런스도 좋고. 다만 약간 공격 전술이 없어가지고 가끔씩 공격에서 기복이 심해서 그래. 왜냐면 안철리티는 전술이 없어 형님들. 야 가서 해. 잘하잖아. 이거야 안첼로티 원래. 야 하던 대로 해. 지난번에 보여줬잖아. 오늘도 해줘. 이게 안첼로티거든요. 그래서 가끔 선수들이 얼탈 때가 있는데 오늘 결승이니까 그래서 저는 레알 승의 언더로 보겠습니다. 레알 승의 언더. 2대0 봅니다. 2대0. 2대0 보고 레알 승의 언더로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